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왜 말을 더듬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비는 오지만 예. 힘차게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아주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되었죠. 무슨 일이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신다면 예. 반드시 권순표 뉴스하이킥 이렇게 꼭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청취율 12%로 전체 1위를 한다면 우리 권 앵커님의 장기자랑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벌써부터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 막 올려주세요. 그래야 미리 준비를 하시거든요. 네. 미리 연습하고 계시죠? 솔직히 집에서 자전거 타고 이제 귀가하시는 길에도 노래 들어보시고 제가 또 알거든요. 예. 이분이 또 준비 없이는 안 하시는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아주 제 인생 계획을 짜주시는 혹시 앵콜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곡으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예. 1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예. MBC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예. 또 이번 주 목요일 광장에서 모이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정말 저도 전화하면 무조건 웬만하면 안 받는데 예. 혹시나 청취율 조사일까 봐 받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노래 두 곡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봅니다. 9941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군대가 개인 지시가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위에서 지시 없이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사실 군대를 다녀오시는 분들은 명령 없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다는 그러니까 거 아시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만이라도 네. 특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예. 해야 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7073님께서 최상병 수사 결과 보고 아들 가진 엄마는 아들에게 미안하네요.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아닙니다. 네. 예. 빨리 바꿔야죠.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딱 규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을 가져봅니다. 0255님께서 퇴근 시간이 바뀌어서 한 달 전쯤부터 듣고 있는데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거침없네요. 대박입니다. 권순표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해하십니까? 아니 아까 시청률 네, 청취율 조사 때문에. 청취율 1위 한다고 네. 너무 뭐 1위를 자만하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자만은 무슨 자만입니까?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첫 번째 청취율에서 1위를 하셨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셨고 이번 청취율이 진짜잖아요. 예, 아니 네. 저번도 진짜였어요. 맞습니다. 네.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 4640님께서 국가에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 많을수록 순표님의 멘트에 어뜬이라는 말이 급격히 늘어가네요. 예. 순표님의 어뜬 없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뜬? 제가 이 어떤 이런 거. 나 신기해라. 이 말이. 예, 제가 뭔가 고민스럽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면 맞아, 그 적절한 말을 찾을 때 어떤이라는 걸 가끔 쓰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걸 콕 집으셔가지고 우와, 바로 음성과 함께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무의식에 나왔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떤 없는 나라. 네, 어떤 더 됐으면 좋은 좋겠습니다. 곳에 좀 많이 붙일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부에서 정말 많이 다룬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에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이 아주 따끔한 질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수 채널A 주말 앵커는 당대표 후보들의 비전은 없고 과거에 매몰돼 진흙탕 싸움이나 벌이고 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했고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총선 패배 후 국정을 수습하고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당대표 선거가 연판장과 징계론이 난무하는 싸움판이 된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반년 전에 문자가 새삼 발설된 배경을 두고도 온갖 음모론이 나온다. 그걸 두고 불경죄냐 아니냐 따지는 유치한 당권 경쟁도 갈수록 과간이다. 이런 한심한 풍경을 지켜보는 국민의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예. 자,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저는 요게 가장 와닿았습니다. 중앙일보요. 그래 죄송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예. 보수 재건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도 시원찮은 여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한심한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 이래서야 어떻게 보수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나? 후보들의 대호각성이 필요하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뼈 때리는 비판은 별로 없었나요? 제가 사설 전체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주요 사설들인데 네. 오늘 보수 언론 논조를 보면 보수 언론들도
뭐 여기 화가 났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어떤 대단한 위기의식과 불안감, 제가 맨날 말씀드리듯이 네. 위기의식과 대단한 불안감 같아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보수가 다 망한다 이런 어떤 극렬한 극단의 위기감 이걸 요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총선 전에도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적인 사설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예. 총선의 결과 이후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예. 이 정도 논조도 많이 화나는 거예요? 이 정도 논조도 옛날에는 안 그랬으니까. 옛날에 너무 네. 이렇게 뭐 비판할 때 안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근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저는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안 보이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전화 한번 해보시죠. 전화번호 02 그건 거기로 전화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저 네. 어떻게 인터넷에다가 인터넷에다가 동아일보 검색하시고. 대보팀 이런데. 아니 김건희 여사가 자꾸 뭐 사과를 하네 예. 마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 사실 사과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했으면 조사받고 처벌받는 거 이거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되고요. 진짜 사과하고 싶으면.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 입장 밝히면 되는데 이게 뭔가 본질을 흐리기 위한 또 어떤 작전인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막 시끄럽게까지야 굴 만큼 그렇게 뭐 그래요? 조직 그러겠습니까? 뭐냐면 그냥 맨 처음에는 한동훈은 안 돼 이런 생각에서 네. 뭐랄까 이런 단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은 안 돼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주변에 누군가 이제 장난을 치기 했겠죠. 뭐 제 생각인데 네. 그러다가 보는데 지금 보면 오늘까지 해석은 그리 어떤 판세를 뒤덮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좀 야야 이러다 우리 다 망해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또 그렇군요. 보수 언론의 사설은 그 상황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예. 네. 그 카톡도 어쨌든 당사자가 아니면 보기가 어쨌든 힘든데. 그러니까 그건 분명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네. 나왔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본인이 아니면 누가 몰래 찍어가지고 그 유출하지는 않았을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예,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예. 빨리 사과하시고 조사받고 또 잘못했으면 처벌받기를 바라봅니다. 예. 자, 다음은 오랜만에 독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 보고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고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인데 임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대통령 업무 보고에 독도를 28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6차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39차례 언급을 했는데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독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뭐라고 밝혔냐면 해양 영토 수호와 관련된 문제에서 독도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 업무 보고에서 독도 언급 여부는 확인 중이다. 그러니까 독도 언급을 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현 정부가 네. 과거 정부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좀 많이 담았다고 봐요. 그런데 네. 그 중에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안 좋은 부분은 네, 뛰어나게 안 좋은 부분, 네. 가장 나쁜 부분 중에 하나는 대일 외교인 것 같아요. 예, 이 맞습니다. 대일 외교 부분에서 그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끊임없는 양보, 네. 끊임없는 뭐 더 심하게 하면 굴종, 네, 그렇죠. 끊임없는 혜택 제공. 네. 그리고 뭘 챙겨갔나 자세히 보면 챙겨온 건 없고. 도대체 왜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 현 정부의 정치 정책 도대체 왜를 생각할 때가 많긴 많은데 네. 대일 외교도 정말 도대체 왜를 여러 번 생각하게 하는 왜 맞습니다. 그럴까? 저래서 뭘 얻으려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대일 외교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엔. 그리고 상식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의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은 오랫동안 이쪽 일을 관련을 했으면 그래도 건의를 하든지 좀 이렇게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혀 언급 자체를 안 했다는 게 좀 국민의 상식에 맞지가 않거든요. 너무 화낸다니까요. 제왕적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를 내시면 네, 그래요? 화내면 무섭습니까? 국민들의 화는 안 무섭습니까? 국민들의 화는 직접 안 보이잖아요. 눈에. 네, 직접 보일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5월 10일에 행안부가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를 일본 영해로 표기한 영상을 사용했고 보도 즉시 해당 자료 교체했습니다. 더군다나 독도 예산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7억 원으로 전보다 증액했고 한국은 3.8억 원이더라고요. 예. 감액했어요. 이런 행보를 볼 때 굉장히 독도를 수호하는 데 소극적이다.
옛날 그 여러 가지 부패 문제가 있었던 이명박 정권에서 독도 하나만큼은 그래도 대통령 그게 뭐 물론 그때 네. 그 행위가 독도의 어떤 우리 독도의 영유권이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는 해석이 많았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네.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가서 굉장히 괜히 없던 분란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그래도 독도가 우리 땅이고 우리의 어떤 영유권을 가진 섬이란 걸 전제로 해서 뭘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기도 하고. 예, 가기도 하고. 28번 언급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거.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예.